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의 물체의 낙하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슈로 다루었던 게 무거운 것은 그 무거움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가벼운 것은 그 가벼움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게 무겁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건 가볍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 였었습니다. 2300년 전 아리스토텔이 주장한 낙하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럴듯 하면서도 잘못된 아주 유명한 주장이었죠. 아리스토텔이 이 주장을 남기고 간 지가 2300여 년이 되었지만,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탑에서 실험을 해서 아리스토텔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기록을 남긴 지가 439년이나 되었고, 아이삭 뉴턴도 이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물리학적인 공식으로 알려준 지가 378년이나 되었지만, 물리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물리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리스토텔의 주장을 더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리스토텔처럼 답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거운 게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건 가벼우니까 나중에 떨어진다고 서슴없이 답변합니다. 그 이유는 가벼운 깃털 하나와 무거운 망치 하나를 동시에 우리 눈앞에서 떨어뜨리면 깃털이 천천히 춤을 추듯 떨어지고, 망치는 빠른 속도로 둔탁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의 다른 증거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아이삭 뉴턴이 2000여 년간 이렇게 인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아리스토텔의 주장을 논리적인 수학적 추론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리스토텔의 주장을 절대적인 팩트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로켓이나 인공위성은 물론이거니와 비행기조차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탑에서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이 낙하운동 법칙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적 법칙이 아닌 소트 익스페리먼트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소트 익스페리먼트란 그냥 이 생각 속에서 실험하는 거죠. 소트, think의 명사형이죠. 이런 면에서 현대 물리학의 측면에서 식을 통한 뉴턴의 중력 입증은 인류 역사상 과학 문명을 일으킨 위대한 혁명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모두가 다 지구 중력 때문이라고 했던 이 유명한 발견을, 그리고 하나의 관계식으로 설명했던 뉴턴의 지구 중력 법칙은 정말 위대한 과학 혁명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은 도대체 무엇을 놓쳤기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뉴턴은 무엇을 이해하였기에 아리스토텔의 오류의 주장을 허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공기의 저항과 물체의 무게의 본질을 아리스토텔은 몰랐었던 것이죠. 뉴턴은 그것들의 본체를 이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것이 나중에 떨어진다고 한 것은 눈에 비춰진 모습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한 것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의 추론으로 이론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건 피지컬 테스트가 아니고 소트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연주의 철학인 메타피직스의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뉴턴 이전의 물리학 세계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게와는 관계없이 같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갈릴레오에 와서는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피사의 탑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공기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였기에 그 크기가 같고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세팅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무게가 다른 이 물체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여 가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찾아내었지만 결국 소트 익스페리먼트의 범위를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세팅이 아니었기에 후대의 과학자들은 갈릴레오의 실험을 피지컬 테스트라기보다는 소트 익스페리먼트라고 평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뉴턴의 중력 개념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던 건 공기가 현실적으로 없는 달에서 아폴로 15호의 데이비드 스코트가 망치와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려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뉴턴의 수학적 공식들을 사용한 입증은 실제 달에서 한 증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물리학을 이용해서 로켓을 만들고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의 근원을 살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물리학 기초에서 사용하는 공식을 가지고 그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세 개의 공식을 가지고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그 물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100m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땅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공식 3개를 나열하죠. 자, 이 3개입니다. 여기서 V는 마지막 물체의 속도, U는 그 물체의 처음 속도, 떨어뜨릴 때 처음 속도, 그리고 A는 9.8m/s²라는 지구 중력 가속도 값이죠. T는 시간, 그리고 S는 거리입니다. 이 식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나중에 해보든지 또는 다른 영상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데다가 더 지루하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체의 무게가 없습니다. 보통 무게는 m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게는 공간에서 떨어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거움과 가벼움에 관계없이 하나의 힘, 즉 지구 중력이 잡아당긴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100m 높이에서 무거운 물체이건 가벼운 물체이건 떨어뜨려서 땅에 닿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알려면 거리랑 시간이 함께 있는 식을 3개의 식 중에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식은 역시 3번째 식입니다. 즉, 2번째 식은 마지막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속도란 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처음 속도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100m를 내려오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식이 좋습니다. 자, 물체를 떨어뜨릴 때 처음 속도는 당연히 0, 제로, 그리고 아래로 100m를 떨어지니까 S는 100,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 가속도 9.8m per second squared. 자, 여기다 식에다 넣으면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T equals, 자, 루트 이렇게 브라브라 equal 4.5 초가 걸렸습니다. 100m에서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아무리 무거운 쇳덩어리나 또는 아무리 가벼운 먼지나 다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탱크, 큰 그 무거운 탱크와 머리카락을 공기가 없는 곳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같이 떨어집니다. 자, 신기하죠? 이 세 개의 공식만 가지면 아리스토텔이 무엇을 놓치고 말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는 아리스토텔의 사고를 버리고 갈릴레이와 뉴턴의 사고를 가지고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두 팔을 뻗쳐가지고 두 물체를 동시에 잡아서 똑같은 속도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력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체 무게는 물체의 낙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물체의 무게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 눈에 언뜻 보기에는 무게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물체의 무게는 낙하의 속도나 시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을 우리가 물리 공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가 관여하는 부분은 힘, 즉 영어로 포스라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개의 식만 있으면 수직으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나 쏘아 올렸을 때의 거리, 시간, 속도 등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도를 가지고 쏘아 올렸을 때는 약간 다른 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삼각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도 역시 다른 영상에서 보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기 저항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공기가 대기권에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공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가 떨어질 때는 그 순간은 제로예요, 속도가.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막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증가하는 그 레이트라 그래요. 증가하는 레이트가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 레이트가. 왜? 공기의 저항이 생겨갖고.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 막 막으면 늘어나는 레이트, 속도의 증가의 레이트가 점점 줄어가지고, 속도는 늘어나지만 그 레이트가 줄어가지고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력 값과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 속도의 공기 저항 값이 같아질 때가 0이 돼갖고 더 이상 속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낙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 낙하산 타고, 근데 낙하산을 펼치기 전에요,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하죠. 막 증가하다가 공기 저항이 커지면 그 증가된 속도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런 속도를 영어로는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한국말로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터미널 벨로시티. 이 터미널 벨로시티가 되면 일정한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눈이나 빗방울에 마저도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자연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나 빗방울도 그 떨어지는 속도가 이 지구 중력 때문에 무한대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이 구멍도 날 수가 있어요. 그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공기가 숨 쉬는 것 이외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희 영상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수학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그건 미적분을 알아야겠기에 그 물리학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의 사원소설과 천동설을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를 다루고, 이어서 갈릴레오와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까지 현대 과학까지 다루어 볼 계획입니다. 특히 그 중간에 종교 암흑 시대 속에서 1600년 2월 이태리 피오리 광장에서 발가 벗겨진 채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 의해 화형당한 조다노 브루노의 생애를 그려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조다노 브루노는 이 로만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자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그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말을 했다가 성경과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했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